네, 안녕하세요. 더벨에서 자본시장 부장을 맡고 있는 김일문입니다. 작년 하반기 잔뜩 움츠러들었던 IPO 시장도 봄을 맞아서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형주들의 상장 소식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연초에 LG CNS가 상장을 완료했고요. 롯데 글로벌 로지스, 또 K뱅크 등도 대기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SK 이노베이션 자회사 SK N무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본시장부 윤진현 기자와 함께 SK N무브 상장을 둘러싼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본시장부 윤진현입니다. 이 회사 SK 루브리컨트라는 이름으로 기억이 되는데 상장 얘기에 앞서서 SK N무브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죠. SK N무브는 SK그룹에서 지난 2009년 물적 분할돼 출범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계열사로서 기유와 윤활유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크라는 엔진오일 다들 아실 텐데요. 최근에는 전기차용 윤활유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엔진오일은 이제 내연기관차에 쓰이는 거고 이 전기차는 이제 모터로 가는 건데 이 모터용 윤활기유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용 윤활유는 모터 냉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열 관리를 통해서 배터리 효율 향상에 도움을 주는 형태인데요. 주행거리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SK N무브는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선제적으로 전기차용 윤활유를 개발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공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SK N무브 지금 상장 시도가 4번째라고 하는데 이 과거 히스토리 한번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SK N무브는 벌써 4수생인데요. SK N무브는 2010년대부터 증시 입성을 위한 문을 두드린 기업입니다. 2012년 처음으로 상장 태스크포스를 꾸렸다가 결국 상장 계획을 접었습니다. 2015년에는 대표 주관사까지 선정해 상장 예비 심사까지 받았지만 매각설로 인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당시 MBK 파트너스와 비밀리에 M&A 협상을 진행했지만 가격 등 거래 조건에서 이견이 커서 매각 작업을 접었는데요. 투트랙 작업을 둘러싼 잡음이 생기기도 했죠. 이때 논의되던 협상 가격은 약 2조 원대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장 작업이 굉장히 좀 쉽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네. 그 이후에도 상장 시도 계속 있었죠. 맞습니다. 사실 2018년 상장 3수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엔 거래소의 예비심사를 무사히 통과했고 공모까지도 진행했습니다. 수요예측 절차에도 돌입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공모가 밴드 하단에서 주문을 모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SK N무브는 5조 원대의 몸값을 제시했습니다. 상장철의 6년 만인 2024년 주관사당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IPO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SK N무브는 올해 상반기 내에 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하반기에 상장 절차를 마무리하는 안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했고 그런 게 맞습니다. 좀 반복이 되면서 시장도 좀 지쳐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상장 4수생인 SK N무브가 IPO에 도전하는 배경으로는 QIPO 조항이 꼽힙니다. Qualified IPO 조항이란 말 그대로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IPO를 보장하는 조항을 의미합니다.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때에 이 QIPO 조항을 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투자 이후 수익 실현의 핵심 조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안전장치이기도 하죠. SK N무브딜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상장을 마무리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2021년 4월 IMM 크레딧 솔루션이 SK N무브의 지분 40%를 1조 2천억 원에 사들이면서 이 QIPO 조항을 붙였습니다. IMM 크레딧 솔루션은 당시 SK N무브가 5년 안에 상장을 마치는 약정을 체결했는데요. 즉 2026년 4월이 상장 데드라인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재무적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서 이번에는 꼭 상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런 비슷한 사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연초 상장을 마친 코스피대여 LG CNS는 맥쿼리 자산운용과 맺은 계약을 이행하고자 상장에 돌입했고요. 최근 공모에 나선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H 프라이빗 에쿼티와 주주간 계약으로 코스피 입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K그룹 내에서도 있습니다. SK N무브 외에도 SK온, SK에코플랜트 등이 재무적 투자자와의 약정으로 인해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내년 7월이면 상장 기한이 도래합니다.
이 일정에 맞추려면 올해 하반기에는 상장 작업을 시작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SK온은 상장 기한이 2028년으로 2년 정도 연장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깨고 SK온은 상장 대신 리밸런싱에 힘을 실었는데요. SK엔텀과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을 흡수하는 합병을 통해 몸집을 부풀리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물론 이들 기업이 상장에 나설 경우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라는 점으로 인해서 중복 상장 꼬리표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주와 공모주주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상장 밸류에이션도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실적이겠죠. 작년 SK엔무브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상장 밸류에이션은 온기 실적, 즉 2024년 실적을 기반으로 매깁니다. IPO를 목전에 둔 SK엔무브로서는 실적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게 중요했던 건데요. 2022년까지만 해도 1조 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을 냈지만 점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에는 연결 기준 6,8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전체 실적의 80%를 차지하는 핵심 제품군인 기후의 실적이 3년 연속 하락세를 그린 영향이 컸습니다. IPO 밸류에이션의 기반이 되는 에비타도 8천억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상장 밸류에이션을 매기는 데에 영업이익 감소세가 미치는 영향은 덜한 편입니다. 에비타가 아무리 1조 원 아래로 내려간다고 해도 비교 기업을 기반으로 설정하는 멀티플을 조정하면 SK엔무브의 눈높이에 맞춰 제시할 수는 있겠죠. 네. 이제 발행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밸류에이션을 높여서 상장을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텐데 또 그렇다고 시장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자기만의 밸류에이션을 고집만 할 수는 없겠죠.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이 밸류에이션 수준이 적정한지를 평가해 시가총액이 결정되는 만큼 기관의 눈높이에 맞춰서 몸값을 매겨야겠죠. 게다가 주식시장은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IPO 투자 과정에서 성장성을 중요한 투자지표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점에서 볼 때 실적 악화의 배경에 대한 근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K엔무브가 실적 위축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을 지속하는 데에 자신이 있음을 증명해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자신감도 중요하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최근에 NDR 다녀왔죠. 분위기 어땠다고 하던가요? 홍콩, 싱가포르와 같이 아시아 권역은 물론이고 미국 기관 투자자들과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 모집을 중시하는 IPO 딜의 경우에는 상장 추진에 앞서 논딜 로드쇼 절차를 밟는 게 일반적입니다. SK엔무브는 이번 로드쇼에서 실적과 신사업 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향후 공모 과정에서 내세울 청사진을 사전에 피력하는 자리인 만큼 마케팅 포인트를 점검하는 차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NDR 절차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SK엔무브의 상장 추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네 번째 상장 도전에 나서는 SK엔무브 과연 주식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진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